안녕하세요. 주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의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반려식물 키우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식물을 주제로 차별화를 시도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녹색시간의 장원기 대표인데요. 그린 디렉터로서 장원기 대표의 스토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브런치 카페이자 녹색의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공간 녹색시간 대표 장원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떻게 녹색시간을 풀어내고 있는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평범한 회사원에서 창업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경학과를 졸업했고요. 가고 싶었던 조경 설계회사 취업까지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하는 게 당시 역삼역 2번 출구를 나오면서 뭔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약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지만 일도 재밌고 했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던 게, 아무래도 저희 업계가 야근이나 철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창업으로 좀 풀어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팜투 테이블 형태의 F&B 사업도 좀 고민을 했었고요. 좀 콘텐츠가 있어서 좀 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정원이나 조경을 좀 여기에 접목시켜서 창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위한 첫 단계로서 제가 귀농 기초원 준비를 생각을 했고요. 이왕이면 좀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시에 외국계 대형마트에 이제 샐러드랑 이런 것들을 전량 납품하는 농업 법인 회사에 취업을 해서 평창에서 고랭지 농사도 지어보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유통하는 과정들을 좀 두루 경험하면서 많이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F&B 경험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샐러드랑 샌드위치를 품목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요. 이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직장 생활만 하다가 첫 창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 카페를 먼저 바로 창업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고요. 이왕이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조금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창업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었어서 직장 일이 끝나면 저녁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읽어보고,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엄청난 많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을 채우려면은 많은 공부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완성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좀 브리핑도 했었고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엔젤 자금 형태로 지원을 조금 받아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도 배우고,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운영을 했었고요. 당시에 좀 재료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한 샌드위치가 그 본사에는 정식 메뉴로 채택되기도 했었고요. 인생 딸기 우유라고 이제 저희가 수제 음료를 개발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당시 좀 생소했던 케이터링, 커피 케이터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들여와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저희가 공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매출도 상당히 좀 올리는 성과도 있었었고요. 어쨌거나 좀 프랜차이즈의 힘을 빌리긴 했기 때문에 저의 브랜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계속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카페 경험을 통해서 시스템을 익히고 나서 이제 자체 브랜드를 론칭을 했었고요. 파일럿 형태로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것도 좀 생소했었는데 오픈 토스트, 오픈 샌드위치 전문점이었거든요. 매장 오픈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샐러드랑 함께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줬고 대기까지 하면서까지 저희의 메뉴들을 이용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지역 TV 프로그램에 또 섭외가 와서 저희가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메뉴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외국 레시피도 되게 연구도 많이 했었고요. 당시에 좀 핫하다는 브런치 카페 한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맛도 보고 이제 그걸 분석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15종이 넘는 오픈 토스트를 저희가 만들어 봤고 이제 거기서 거르고 걸러서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메뉴들로 지금의 녹색 시간 메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메뉴 구성의 좀 조화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메뉴 개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좀 다양한 형태의 브런치 메뉴를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한계를 느꼈던 건 당시에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되는 매장이었고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컨텐츠를 풀기에는 너무나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확장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들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가진 좀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좀 저만의 스타일로 저희 브랜드를 확립시켜 나가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식물 정원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먹거리가 있는 그린 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지원 사업은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좀 버려진 공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컨텐츠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갈 자신만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줄게라는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어떤 자료들과 경험들을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서 서류 심사를 받았었고, 그리고 PT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의 녹색 시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은 넘쳐나는 정보들이랑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자본, 그다음에 좀 사실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저 자신도 그런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되게 밀도가 높은 삶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워라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워라벨은 되게 이슈가 되었던 문구였고, 저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으로 가면 물리적인 밀도도 낮아지기도 하고,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지역의 정보나 사람, 어떤 문화적인 혹은 어떤 그 기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많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좀 더 빨리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다,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 제가 8살 때까지는 되게 정말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등하굣길에 이제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었고요. 산에서 산딸기도 따먹고, 뭐 겨울에는 대나무를 잘라서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8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후에 초중고를 서울 도시에서 다녔어요. 그래도 그런 8살 이전의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 진로를 고민할 때는 그런 자연과 가까운 자연을 닮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진로를 고민하던 와중에 조경이라는 분야를 좀 알게 되었고 실제로 조경학과를 제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주제로 한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직장은 서울에서 다니게 되면서 여전히 자연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면에는 자연과 가까운 자연과 닮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들이 내면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춘천에 대한 또 이미지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밀도가 낮고 언제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춘천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서울에서 그런 직장 생활하는 경험과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에서 사업으로 좀 풀어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결심을 한 이상 제 스스로도 로컬에 좀 많은 중요도와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좀 저를 그 안에 녹여내고 싶었고, 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지역 사회랑 지역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와서 어떻게 녹색 시간을 풀어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처음에 지역에서 그 식물 문화나 정원 문화가 활성화되기 전이었거든요. 지금은 워낙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그런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측면을 좀 고려해서 브런치 카페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는 당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3,300개가 넘는 카페가 있었고요. 춘천 지역에만 500개 이상의 카페가 있다는 자료를 보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마 한 7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도 계속 뭔가 대형 카페, 소형 카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과 이런 경쟁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고, 저는 이제 그게 확실한 컨셉이랑 콘텐츠로 브랜드의 차별성과 가치를 올려나가면서 좀 그 차별성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테이블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고요. 카페 공간이고 브런치 공간이라서 새로운 메뉴들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좀 대신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치 뭐 새로운 카페가 생겨나면 되게 사람들이 신상 카페에 많이 찾아가잖아요. 이제 그러는 것처럼 녹색 시간에서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녹색 시간에 가면 브런치도 되게 맛있고 카페도 너무 좋아. 근데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계속 생겨나네. 이런 인식을 조금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들을 목표로 지금 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공간과 맞는 콘텐츠를 계속 소개해 나가고 있고요.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실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메뉴 개발 이런 거는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F&B는 F&B대로 저희가 저희의 공간에 맞는 그런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물론 저희의 구성원들이 지금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 내에는 이제 식물들이 되게 가득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화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판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하 공간이 또 있는데 그 공간은 저희가 그린 콘텐츠를 풀어내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교수님이자 조경가인 분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조경가의 작업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좀 조경 디자인의 세계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간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저희 카페를 이용하던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조경가는 이런 일들을 해라는 것들을 실제로 와서 견학처럼 저희 전시회를 보고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시점이 저희가 그런 전시를 기획한 의도였기 때문에 너무 좀 뿌듯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식물 저승사자가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이름으로 그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르고 죽이지 않고 재미있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자연을 노래하는 지역의 음악가가 있었거든요. 하이아바라는 음악가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목했던 거는 콘텐츠의 힘이에요. 이제 저희 같은 대형 카페와 비교했을 때 되게 작은 공간에서 그런 제한적인 공간에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거고요. 브런치 카페 공간으로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이제 고정된 테이블과 좌석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제한적이었던 거고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그림 문화 공간이라고 저희가 좀 표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색 시간 공간을 통해서 식물을 주제로 정원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공간에 콘텐츠를 엮어가는 실험을 계속하고 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기획한 콘텐츠가 있었어요. 이제 다정한 정원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되게 확실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그 기획한 행사 전후로 카페를 이용하고 브런치를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콘텐츠까지 사람들이 경험하고 소비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매장 매출로도 이어졌다는 점은 되게 고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콘텐츠를 아우르는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콘텐츠를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 공간에 좀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치 저희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듯이 식물을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간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셉의
식물 상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식물은 너를 해치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고 했고, 앞서서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풀어내면서 특히 젊은 층이 식물을 들이고 이렇게 기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고 나면 너무나 뿌듯하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좀 친근한 콘텐츠, 친근한 브랜드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의 서브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컨셉은 키트 형식인데요. 저희가 춘천이 레고랜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레고를 보면 마치 되게 다양한 주제로 키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개봉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걸 이제 만드는 거에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저희도 마치 그런 레고 키트처럼 식물 키트, 정원 키트, 그다음에 뭐 테라리움 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식물 문화나 정원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서브 브랜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계속 생산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분명 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이제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그런 예시로 저희가 어떤 지역의 사업체 대표님들과 숨 레시피라는 저희의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었고요. 구성원들 중에는 목수님도 계셨고, 뭐 디자이너, 소리치유 전문가, 요리사, 조경가, 뭐 일러스트레이터 등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같이 모여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냈었고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숲, 자연의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숲놀이 키트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그러한 키트들로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에다가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던 프로젝트 중에는 이제 문화재단과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좀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도시화 살롱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러한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가치행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또 다정한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 형태의 다음 스텝의 또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녹색 시간이 진행을 하면서 앞서 소개했던 그런 다정한 정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지역 상인들의 어떤 치유적인 측면에서 가드닝 클래스를 좀 운영했었고 그런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위한 가드닝 클래스도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정원 공부를 함께 했던 홍천의 러스틱 라이프 대표님이랑도 협업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지역의 정원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의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화분을 활용해서 정원을 만드는 사업도 했었고요. 춘천의 개인 스테이였는데 그런 스테이 공간에 저희가 정원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숲정원 컨셉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저희의 녹색 시간에 또 정체성을 하나씩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녹색 시간은 이렇게 지금 식물, 정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고요. 지역 상인들과 혹은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정원이 필요한 공간들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참여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녹색 시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사업하는 게 정보도 좀 더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 이랬을 때 좀 어려웠던 점은 따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업 영역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뭔가 저희 스스로 뭔가 개척해 나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 시장이 크면 어떤 컨텐츠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게끔만 제공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부족한 사업 시장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원이나 식물 같은 이런 영역들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았으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저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춘천이라는 곳이 지금은 이제 국가 후수정원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도 이제 정원도시 만들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도시 만드는 TF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도 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주제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런 사업성도 커지고 사업 시장도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작은 프로젝트부터 이제 조금 중규모, 대규모 이제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객의 니즈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사업의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의 성장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점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에서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만나 보시면 되게 오랫동안 함께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저희 공간 같은 경우도 브런치 카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고 이렇게 그런 일들은 좀 기피한 성향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저희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공감하지 않으면 사실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그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저희가 F&B에 한 2명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담당하는 직원 1명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브런치 카페로 뭔가 우리의 사업을, 우리 대표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너무나 더 넓은 사실 더 관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브런치 카페만 생각했다면 제가 이 브랜드를 더 욕심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그런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어떤 컨텐츠를 즐기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도 해 나가고 있는 거라서 그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합 문화 공간, 그림 문화 공간 이렇게 타이틀을 또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의 또 경쟁력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저희의 그런 컨텐츠도 많이 소개하고 저희 가치도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주신 말씀이 뭔가 이 방송 보는 분 중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사업을 준비하실 때 치밀하게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되게 제 스스로 좀 되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굳이 어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적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를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봤던 자료들 그런 것들 정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 뭔가 좀 체계화해서 사업 계획서로 좀 담아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부분 보이고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왜 뭘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이 계속 제 스스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선순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계획하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업 계획서를 쓰고 뭔가 그런 걸 행할 때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걸 기록해 보라고 하는 말씀 참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표님의 다음 스텝도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단계별 다음 또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좀 더 친근하게 다정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그런 키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식물 상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그런 키트를 가지고 저희 지금 녹색시간 공간에서 계속 풀어낼 생각이에요.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도시명 녹색시간이고요. 저희가 교외형 녹색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심에서 식물이나 정원 문화를 즐기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교외에 나가서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지를 조그맣게 확보를 해서 이제 그 공간에 정원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인들을 상대로 한 정원학교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한 정원학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12월 1일이면 이제 첫 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처럼 자연 속에서 뭔가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랑 어떤 지역 사회에서 뭔가 아이들을 위한 정원학교 그걸 또 학교라고 하지만 되게 좀 재밌게 풀어내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런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와, 우선 첫 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원학교라는 거 참 너무 좋네요. 네. 거기에 가면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밟고 좀 자랐다 보니 정서가 조금 약간 편안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떤 거를 좀 가르쳐 주시고 싶고 어떤 걸 지향하고 계신지. 저희도 계속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식물이나 정원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저런 걸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식물 상점도 그렇고 그 정원학교도 그렇고 이거를 좀 더 재밌게 좀 그렇게 좀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문턱을 좀 낮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마치 어디 잠깐 이렇게 마트 가서 물건 사듯이 이제 정말 그런 공간에 식물 상점을 하고 싶은 거고 정원이 어렵지 않다. 정말 흙 하나 만지는 것부터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가치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계속 앞으로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펼쳐나감도 그렇고 뭔가 인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함께 하고 싶은 인재상이 있으셔요, 혹시? 좀 도전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연히 뭔가 어렵고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좀 힘든데 내가 저거 잘할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의구심보다 만약에 뭔가 도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좀 되게 도전을 먼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녹색 시간을 대변해서 좀 얘기하자면 저희의 가치와 어떤 저희의 비전에 공감을 한다면 약간 녹색 시간과 뭔가 운명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이건 저희 바람인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저 혼자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구성원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구성원들이 함께 녹색 시간이 앞으로 걸어갈 일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좀 깊게 관여를 좀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관여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 이만큼 돈 줘. 차라리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운명 공동체가 돼서 녹색 시간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잘 되면 또 녹색 시간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었던 구조였으면 좋겠고 좀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꿈도 궁금해요.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 그것까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 꿈은 사실은 앞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정원학교 아이들을 위한 정원학교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의 꿈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좀 지역에서 제가 좋아하는 자연과 그런 컨텐츠들로 사람들한테 좀 따뜻함도 좀 전달하고 그리고 저희의 가족들 아이와 함께 그리고 지역에 같이 자라는 아이들이랑 어떤 지역 시민들이랑 되게 재밌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면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저의 가치를 알아주고 찾아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의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냥 그런 꿈을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좀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그냥 의미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자연과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 대표님은 뭔가 쉬는 날은 어떤 일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쉬는 날 어떻게 쉬시고 계신지. 저희가 워라밸 얘기하면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창업이란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어떤 워라밸을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 가까운 데 가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멍하니 그냥 어떤 자연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런 조용한 공간에서 책 읽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이제 아이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는 거에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 네. 오늘 참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서 잘 들어보면 정말 자연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뭔가 힐링이나 뭐 혹은 가족이나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단어 자체도 뭐 따뜻함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참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그리고 저희 집에 나무가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연결시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낸 장원기 대표. 콘텐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트렌드를 한 발 앞서 짚어내며 성공이란 열매를 읽어냈는데요. 앞으로도 녹색 영역이 더욱 확장해 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우트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